예, 안녕하십니까. 서순보입니다. 오늘은 저항의, 어,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, 예,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저항하면은 그냥 뭐, 한 종류만 이렇게 뭐, 있다고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데, 근데 이제 저항에도 상당히 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. 이제, 뭐, 탄소계, 금속계, 건선형, 후만, 뭐, 방막형, 기타 특수형, 뭐, 이렇게 좀 종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온도도 좀뭐 이렇게 다르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탄소 피막형 이제 뭐 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제 탄소 피막형 이제 저항인데 이제 얘들은 이제 용량이 좀 크지 않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8분의 1와트에서 2분의 1와트. 그 다음에 용량은 이제 1옴에서 한 10메가옴. 뭐 그 정도 이제 좀 된다고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이제 플스에서 아크 방전을 좀 일으키기 쉽다는 거고,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값싼 저항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쓴다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구조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라믹 봉에 이게 이제 저항체를 구워 붙이고 나스린 홍을 파서 원하는 저항값을 이제 요 피막을 씌우고 여기다가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저항값을 맞춘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그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저항, 얘는 이제 4분의 1와트에서 1와트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얘도 2옴에서 한 1메가옴 정도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성은 이제 오차가 크기 때문에 좀 정밀한 이제 그런 회로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뭐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 저항,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권선을 감아서 이제 장치를 이제 내는 것이죠. 근데 대신에 이제 권선 저항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제 파워 이제 뭐 1에서 20와트 정도 이제 큰 파워를 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적은 용량을 이제 좀 낼 수, 뭐 0.1옴에서 이제 1kg. 근데 큰 용량은 이제 없다고 이제 좀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권선을 감아서 이제 만드는 저항이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변 저항, 이 이제 범랑 저항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우리가 이제 뭐 부하 엄청나게 이제 큰 이제 뭐 1kW까지 이제 이런 건 좀 특수한 용도로 이제 주로 이제 부하로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가변장 이제 얘는 우리가 뭔가 이제 뭐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할 때 이제 좀 쓴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피막 저항이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쪽 이제 탄소 피막 저항보다는 좀 와트지가 큽니다. 8분의 1와트, 2와트까지 되고, 이제 ES는 이제 1메가옴.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좀 저가형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속 피막이나 탄소 피막이랑 이제 사실 구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피막인데 이제 방막형. 이제 얘는 이제 훨씬 와테지는 훨씬 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에서 이제 2분의 1와트밖에 안 나오고 15에서 이제 1메가 이제 나오는 저항대는 상당히 좀
크고, 그 다음에 정밀도가 필요한 이제 아날로그 회로나 미소신호 회로일 때 이제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온도 계수가 매우 작고 높으며, 이제 이런 이제 좀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멘트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이제 주로 1S20W 이제 좀 부하용으로 많이 씁니다. 이제 우리가 저기 뭐 SMPS나 이런 거 이제 테스트할 때 이제 부하용으로 좀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속판 저항기, 이제 얘도 이제 보면은 그 1S20W, 얘도 와테지가 좀 큰, 이제 와테지는 큰데 대신에 이제 좀 높은 저항이 없습니다. 0.02옴에서 15옴 정도밖에 이제 뭐 안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얘도 이제 주로 그 우리 션트 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전류 검출 회로,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파워가 흐르는 라인에 아주 저장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를 이제 오펜프 가지고 이제 정폭해가지고 전류값을 알아내는 그런 데 쓰는 저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방막 저항, 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주로 뭐 좀 이제 그 정밀도가 높은 이런데 좀 이 뭐 좀 뭐 쓴다고 돼 있고, 얘도 이제 그 4분의 1W에서 2W 정도 좀 낮은 그런 걸로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산화물 피막 저항이라고 있습니다. 얘도 이제 2분의 1W에서 5W, 그 다음에 15에서 이제 100kg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안 나오는 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저항을 이제 그 쓸 때에도 이제 이런 뭐 범용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, 여기 이제 요 방막된 칩 저항이 약간 설명 안 됐었는데,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이제 리드 타임만 주로 나와 있는데,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좀,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좀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가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은 또 이런 특성이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온도 특성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온도 특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온도 특성이 나쁜 거는 이제 우리가 온도에 민감한 회로는 이제 온도 특성이 나쁜 이런 회로는 이런 장은 좀 아마 쓰면 안 되겠죠.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이제 저항이라도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공법이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제 온도 특성이나 이제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회로에서는 이제 이런 걸 알고 써야 된다. 뭐 그런 걸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회로에 말쓰는 이제 칩장도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회로에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쓰죠.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엑셀 파일에는 그런 건 소개 안 됐는데 이제 이런 칩장도 있다. 근데 칩장 같은 경우는 사실 와테지가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이제 큰 와테지는 못 쓰고 주로 이제 그 우리 이제 복잡한 회로 같은 데는 이제 사이즈를 이제 저 좀 줄여 하는 이런 회로에서는 좀 많이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어떤 이제 큰 와테지가 필요한 이제 이런 데는 못 쓰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도 우리가 그 쓰려는 어떤
용도에 따라서 이제 좀 종류를 우리가 좀 선택해서 쓸 필요가 있다.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. 예, 그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